755년 11월 안녹산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병력은 총 15만, 당나라 전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오랜 태평성대에 젖은 당조정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현종은 촉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양귀비도 있었습니다. 안녹산은 한때 그들을 부모로 여길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중종은 당의 4대 왕제였지만 어머니 측천에 의해 한 달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천은 당을 멸망시킨 뒤 주를 건국했습니다. 이후 중종은 14년간 지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는 측천이 보낸 사신이 올 때마다 두려워 자결하려 하자 아내 위씨가 말했습니다. 화복은 매 순간 변하는 것인데 왜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이에 감동한 중종은 다시 제위에 오른다면 모든 일을 아내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705년 장간지가 정변을 일으켜 측천을 폐위시킨 뒤 중종을 옹립하면서 당은 다시 사직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씨는 황후가 되자 제2의 측천이 되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정에 참가하여 국정에 관여했고 딸 안락공주와 함께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또한 안락공주의 시아버지 무삼사를 재상에 임명했으며 시간이 지나 정을 통하는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위씨와 무삼사는 중종이 포기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장간쥐와 여러 대신들을 죽였습니다. 한편 당시 태자는 이중준이었는데 그는 위양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안락공주와 남편 무승우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위항우는 이중준을 피한 뒤 황위에 오르려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중종의 후궁 상관완화가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중준 또한 이를 알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먼저 무삼사와 무승운을 죽인 뒤 상관완화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먼저 찾는 걸 보니 다음에 황후, 또 그 다음엔 폐하께 이르겠구나. 결국 중종과 위양후, 안락공주는 상관완화와 함께 현무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상관완화를 죽이려던 이중준은 닥쳤던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까지 죽일 계획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중종이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짐의 병사이군을 어찌 난을 일으켰는가? 지금이라도 역적을 죽인다면 내 너희들의 부귀를 보장하겠노라. 동요된 병사들은 장수들을 죽였고 이중준은 도망치던 중 부하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순식간에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위항우와 안락공주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710년에는 연흠융이란 자가 위항우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자 그녀는 신복을 시켜 그를 죽였습니다. 이에 중종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위항우와 안락공주는 그를 독사라고 말했습니다. 위항우는 유서를 조작해 중종의 사남 이중무를 제위에 오르게 했으니 그가 바로 상제였습니다. 그는 16세였기에 위항우가 섭정을 했습니다. 물론 상제는 위항우의 친자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기회를 보아 그를 죽인 뒤 황제가 되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태평공주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태평공주는 측천의 막내딸로 측천은 자신을 가장 닮은 그녀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곤모수술을 배워 측천 사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위항우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평공주는 위항우의 음모를 눈치채고 이를 이윤기에게 알렸습니다. 이윤기는 군대를 일으켰고 병사들은 순식간에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위항우 일파가 병사들을 가혹하게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위항우는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안락공주는 거울 앞에서 눈썹을 그리던 중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관완화는 이윤기에게 자신이 조작한 중종의 유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이중무가 상제로 즉위함과 동시에 이윤기의 정치 참여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과거 위항우 라인이었지만 반대로 그들을 죽이는데 공이 있으니 살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윤기는 이를 무시하고 그녀를 참했습니다. 한편 태평공주는 상제 앞으로 가 외쳤습니다. 거기 너가 앉을 곳이 아니다. 어서 천하를 상왕에게 돌려주지 못할까? 그렇게 상제는 제위에 오른 지 20일 만에 폐위되었고 이단이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태평공주에게 있었습니다. 예종은 여동생인 그녀를 두려워해 시급 1만호를 준 뒤 정사를 맡겼습니다. 그는 나란 일이 있어 늘 태평과도 논의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조정에 참가하지 않았을 땐 재상이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태평공주에게 눈엣 가시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예종의 삼남 이윤기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인재가 몰리는 것을 본 그녀는 예종에게 청했습니다. 후계자를 정할 땐 마땅히 육아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장자 이성기를 태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기는 거부하며 이윤기에게 태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태평공주는 사람을 보내 이윤기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그마한 이도 꼬투리를 잡아 예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종 또한 마음이 기울어 위안석에게 이윤기가 몰래 세력을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석은 이윤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폐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태평공주로부터 흘러온 듯한데 폐하께서는 그러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이후에도 태평공주는 갖은 계략으로 이윤기를 위협했지만 그가 도처에 심어놓은 신복들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712년 7월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태평공주는 이를 빌미로 예종과 태자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술사를 시켜 예종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습니다. 혜성이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꿈을 뜻합니다. 즉 태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종은 순순히 태자에게 제위를 물려준 뒤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윤기가 즉위했는데 그가 바로 당의 6대 왕제 현종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태평공주는 정변을 일으켜 현종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종의 사람은 태평공주 측에도 있었습니다. 713년 7월 현종은 태평공주가 모반을 했다는 이유로 군사를 이끌고 가 그녀의 측근들을 숙청했습니다. 태평공주는 사원으로 도망쳤으나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사흘 뒤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종은 황강 고력살이 시켜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고 그렇게 태평공주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현종은 수많은 싸움 끝에 권력을 질 수 있었고 이후 유능한 재상들과 함께 나란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요숭이었습니다. 요숭의 아버지는 지방관으로 덕분에 음소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란의 침공을 뛰어난 계책으로 물리치면서 측천의 눈에 띄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종이 제위에 오르면서 그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비상했기에 국경의 수비 거점을 모두 깨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장안에 있었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듯 군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했습니다. 또한 그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한 번은 산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 곡식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승려와 도사는 하늘이 내린 벌이기 때문에 메뚜기를 죽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승은 반대했습니다. 메뚜기는 그저 벌레일 뿐입니다. 관리와 백성들이 힘을 합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신들까지 반대했지만 현종은 그에게 정권을 주어 메뚜기 떼를 박멸하라 명했습니다. 유승은 사람들에게 밤마다 밭에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메뚜기 떼는 불에 달려들다 모두 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불을 피워 약 900만 마리의 메뚜기를 잡을 수 있었고 곡창지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종은 유능한 재상들과 함께 어진 정치를 했습니다. 중앙에 유능한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하였고 관리들을 적성에 맞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가뭄이 들 때는 궁에 보관해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왕위 시절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승려와 도사들을 환속시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현종은 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가는 개원의 치를 이룩하였습니다. 740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가 약 4,8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 장안은 대저택과 가옥돌로 질비했고 비단길이 열린 덕분에 서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현종은 서역인들을 궁중 가무단으로 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724년 황후 왕씨가 세상을 떠나자 현종은 가장 아끼던 무예비를 황후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과거 모씨 집안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당황씨를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올바른 집안의 딸을 황후로 맞이하시옵소서. 이는 무예비가 측천의 조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측천을 닮아 권력욕이 넘쳤고 미모도 뛰어났습니다. 과거 그녀는 왕황후를 폐하려 음모를 꾸몄다고 하니 대신들 입장에선 측천대의 안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무예비는 전략을 바꿔 자신의 아들 이모를 태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태자였던 이영은 무예비의 중상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자 그는 아광과 건왕을 만나 불안함을 해소했습니다. 이는 곧장 무예비에게 보고되었고 그녀는 현종에게 찾아가 읍수했습니다. 태자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폐하를 욕하며 소첩을 죽이려 하옵니다. 격노한 현종은 태자를 폐하려 했지만 재상 장구령이 반대했습니다. 수문제가 독고 황후의 말만 듣고 태자 양용을 폐하고 양제를 세워 결국 수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태자는 나라의 근간이므로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현종은 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장구령은 정적 이인보의 계략에 의해 유배를 가게 되었고 결국 태자는 모반제로 채용되고 말았습니다. 738년 6월 현종은 충왕이여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는 왜 무예비의 아들 이모를 태자로 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첫째로 그의 신복인 고역사가
황자 중 가장 연장자인 이열을 추천했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인보가 이모를 내세워 권력을 휘두르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무예비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현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황궁에는 수많은 궁녀가 있었지만 그의 허전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